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명태균 씨가 검찰에 오전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조금 전 6시에 이제 귀가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그 예전에 군주제에서는 모든 권력이 군주한테 있었습니다. 군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환관들이 십상시였습니다. 지금 민주공화국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 나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 뉴스, 허위 보도, 그 다음에 그 허위 보도를 퍼나르는 그 패널들, 방송에 나와서 그분들이 우리 시대의 십상시입니다. 언론은 국민들에게 좋은 안경을 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노란 안경을 국민한테 끼면 세상을 다 노랗게 보일 거고, 빨간 안경을 끼면 다 세상이 빨갛게 보일 겁니다. 이 사건은 거짓의 산이 2개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발생한 거, 그 다음에 강혜경 씨가 발생한 거짓의 산. 이 산들이 하나씩 하나씩 조사를 받으면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밤늦게 민폐를 많이 끼쳐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명태균 씨가 30분 전에 이제 검찰 조사를 마치고 창원지검에 나오면서 이제 기자들 앞에서 밝혔던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출석할 때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어떤 답변을 하지 않고 이제 검찰로 들어갔고, 나오면서는 이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가짜 뉴스 패널들이 민주공화국의 십상시다. 그리고 거짓의 산들이 이제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이 큰 입장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자, 패널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거짓의 산이 돼 거짓의 있어가지고. 산이 대통령하고 친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십상시가 되셔가지고 갑자기 예, 의관을 또 정리하겠습니다. 방송 패널들에게 또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어떤 분이 가장 먼저 반론을 하실까요? 우리 김용태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예. 아니 일단 아침에 그 기자회견이 맞나요? 하여튼 그 아침에 입장 그 발표. 입장 발표하실 때 하고 지금하고 보면 또 감정 기복이 좀 많이 바뀌신 것처럼 느껴지고요.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그동안 언론한테 했던 태도도 계속 바뀌었던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뭐 아버지 산소에 휴대폰을 뭐 묻겠다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다가도 또 그게 뭐 사실이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께서 또 자초했던 음. 측면도 있지 않나. 이것을 뭐 단순히 언론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본인의 반성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우리 김한규 의원님. 그러니까 요즘은 저렇게 있었던 일도 다 부인하시니까 녹음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냥 뭐 같이 있었던 주변 사람들이 들었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통령 김건희 여사하고의 카카오톡, 뭐 SNS 또는 전화 녹취까지 공개된 상황인데 예. 이게 다 뭐 없었던 일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뭐 국민이 아무도 저 얘기에 귀담아 들을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뭐 대통령께서 뭐 공관위에서 나에게 들고 왔다. 김영선이 경선 때 열심히 뛰었으니 김영선 좀 해줘라. 당에서 말이 많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언까지 한 사람마저 이거를 뭐 사실이 아닌 허위 뭐 이야기를 하는 패널들의 문제로 돌리시니 예. 저는 뭐 명태균 씨가 뭐 끝까지 가 있는 상황이구나. 도저히 지금 뭐 다른 방법으로는 이 사안을 극복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 그냥 본인을 제외한 모든 이제 사람들의 입을 막아보려고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죠. 아하, 네. 그렇군요. 우리 일단 뭐 박성태 실장님. 명태균 씨의 주장은 그 부분에 관한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 조작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한 부분인데 예. 지금 오늘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한 예. 혐의가 주가 될 텐데 예. 제가 명태균 씨랑 통화할 때도 여론 조작은 조작이 아니고 보정값을 넣은 거다. 강혜경 씨가 그런 부분에 전문 조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정값을 지시한 거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녹음해서 강혜경 씨의 녹음에서 들었듯이 뭐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해라. 일단 목표치를 만들어 놓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정값일 수가 있는가라는 의혹은 상식적인 의문 제기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안 되고 있고 예. 비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청구 뭐 3억 7천 정도 81회 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돈이 들었다. 예를 들어 특히 미공개 비용은 안심번호를 쓰지 않기 때문에 저가였고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영업해온 부분이 있어서 그걸로 어떻게 보면 상쇄가 됐을 것이다라고 주장은 하는데 예. 이거는 이제 물론 뭐 양쪽의 주장이 충돌할 수 있으니 검찰에서 밝힐 거라고 봐요. 음.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의 녹음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고 권력자라는 표현까지 쓰고 자기 선물이래라는 표현까지 나왔잖아요. 예. 그 부분은 물론 뭐 혐의로 따지면 명태균 씨 본인이 어떤 법적인 혐의를 질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데 뭐 업무방해를 질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대통령과 여사의 불법적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보는 그 부분, 그 부분에서는 명태균 씨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본인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대통령의 녹음파의 녹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명태균 씨의 말은 그냥 언론에 대고 언론 마이크에 자기가 주장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론 뭐 저도 언론계 오래 있었지만 쓰다 보면 일부 오보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네. 없애야 되지만 예. 그런 부분들만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자, 그리고 이제 핵심 쟁점은 어제 대통령은 본인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오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명태균 씨 이제 강혜경 씨의 얘기는 81회 조사 내용의 비용을 받으러 서울로 올라갔다. 갔는데 이제 공천권을 받아왔더라. 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법률적으로 책임 소지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게 대통령은 난 요구한 적 없는데 이 사람이 81회나 여론조사를 해왔어요. 그 조사도 몇 번 보고를 했었던 정황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법률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뭐 법률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죠.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요. 예. 첫 여론조사 그러니까 부탁하지 않았는데 여론조사를 갖고 왔다. 그건 대통령이 아무런 책임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개되지 않은 여론조사 자체 여론조사 이런 거를 계속 갖고 온다. 그런데 말리지 않았다라는 거는 아하. 명태균 씨가 자기가 스스로 비용을 받지 않고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거는 두 가지죠. 하나는 나중에 줄겠다. 내지는 그거를 명태균 씨가 대신 부담한다. 둘 중에 하나입니까? 둘 다 문제인 거죠. 첫 번째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문제지만 원래 이거는 선거 비용에 포함돼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당시에 선거 비용 측면에서 정치자금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것도 이제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아하. 시효가 지나서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교묘하게 보면 사람들이 보면 부탁하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예. 그래서 묵시적 청탁, 묵시적 승낙이라는 법률적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사안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공천 개입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라고 얘기하신 적 없어요. 예. 정무수석이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거를 보고를 받으면서 이걸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해갖고 유죄까지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묵시적 청탁과 승낙에 대해서 대통령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묵시적 청탁 수준이 아니고 사실은 김영선이 줘라고 했다 하고 뭡니까 조언했다고만 말씀했나요 어제? 그 정도 수준의 말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그럼 법률적으로? 그 공청 관련해서 그런 거죠? 예. 그럼 관여를 한 거죠. 관여한 거죠. 관여한 거죠. 관여를 했는데 관여를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성공한 이제 관여인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죠. 만약에 이제 김영선 의원을 이번 올해 총선에서 진해 쪽에다가 공천을 하려고 또는 경선을 붙이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그거는 실패한 관여일 뿐이지 어찌 됐건 대통령이 본인이 공관위에 관련된 사람한테 당에 권한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으면 그게 소리를 지르고 안 하면 뭐 큰일 나라고 그런 협박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신분과 지위만 있으면 그건 지위를 이용해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라고 인정하는 게 우리 판례고요. 그동안 우리 광역지자체장들이 좀 다른 사안이지만 관련된 부하 직원들 여성에 대해서 예. 어떤 성적인 행위로 문제된 경우 있었는데 그때도 뭐 이걸 안 들으면 뭐 어떻게 한다든지 당신 자른다든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유죄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지위에서 어떤 행동을 요구했을 때 상대방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대등하지 못한 관계냐라는 거를 법원은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과 대등한 관계는 김건희 여사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는 공천 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설사 정말 그러한 김한규 의원님의 추측처럼 그런 게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김서연 예, 예. 변호사가 명태균 씨 변호사죠. 이분이 그건 미담이라고 말씀했어요. 뭐 일반 국민의 말씀까지 귀담아 들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미담이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당 대표와 공관위원장도 이 상황을 그렇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예. 제가 알고 있고 음. 조금 전에 이제 뭐 성황 관계 그 관련한 사건하고 이제 비교하시는데 그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당시에 당 대표께서도 대통령을 향해서 나는 부하가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대통령과 당 대표의 관계도 여러 번 설정해서 예. 갈등이 있었던 거 온 국민들이 다 아는 상황에서 음. 글쎄요 그게 묵시적인 뭐 그리고 위기에 의한 그런 개입이 성립될 수 있을까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여지고 저는 지금 드러난 상황만으로는 공천 개입은 그냥 야당의 일종의 프레임이고 정치 뭐 공방으로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재영 의원님도 오늘 명태균 씨 이제 검찰 조사 마치고 나온 아니, 반응. 저는 뭐 시종일관 명태균 씨 여기 전화 통화도 하신 분이 앞에 앉아 계시긴 하지만 서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냥 이분이 그냥 허풍쟁이에 뭐 거의 뭐 준 사기꾼 정도로 전 보기 때문에 저분이 저기 나와서 저렇게 멋진 단어를 쓰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별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런 건 좀 있어요. 강혜경 씨가 나와서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강혜경 씨는 과연 그럼 죄가 없을까? 여기에서 왜 그럼 틀어졌나? 이것도 저는 관전 포인트 그것도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의외의 이유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다만 이제 공천 개입에 관련해서는 저는 그 미담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어울리진 않지만 그 역대 선거에서 여당 야당 포함을 해서 과연 최고 권력자 그게 대통령이었던 당대표였던 선거 공천에 관련해서 개입을 안 한 적이 있었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적이 있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누가 누구하고 친하고 저 사람 힘이 세니까 저분은 시켜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당내에서 늘 항상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해서 공천 개입이다라고 단정짓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하고 계신 모든 태도나 언행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없는 것을 있다고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우기는 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도 뭐 약간의 의견 개진 정도는 1호 당원으로서 할 수도 있다 보고 과거에도 해왔을 거다라고 봐요. 예. 그런데 그 정도의 차이인데 일단은 당에서 말이 많은 김영선 전 의원이 일단 공천을 받게 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통화, 대통령과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보면 뜬금없는 당에서 말이 많은 김영선 전 의원이 그 공천 받으면 당선될 확률이 아주 높은 창원 의창에 공천을 받은 건 명태균 씨의 도움으로 대통령과 여사가 힘을 써서 됐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이 정도면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없는 일을 만들어낸 거다. 그러면 이거는 법적인 건 뭐 판사님이 보셔야 될 일이지만 대통령이 일단 이거를 공천 개입이 아니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법적인 건 따로 하더라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부적절할 수 있다라고 사과는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공천 뭐 이 사람 꼭 줘라라고 할 수도 있지. 물론 결정은 공관위 최고위가 해. 이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희망 과거에 의원님. 어땠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과거에 그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가 용인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건 당연하죠.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만약에 정말 의견만 제시했고 당에서 말이 많아서 더 관철이 안 되고 다른 분이 공천이 됐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뭐 그렇게 지위를 이용해서 압박할 정도의 관계는 아니었구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결국 이날 김건희 여사가 연락 와서 윤상현 공관위원장한테 대통령이든 하여튼 뭐 본인이든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지금 명태균 씨가 공천 확정됐다라는 거를 전제로 강혜경 씨한테 업무 지시를 했다라는 거는 예. 대통령이 결국 본인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대통령이 공천에 대해서 의견 개진하는 게 문제가 없는지 하고는 변론을 하고 예. 그 이상의 행동을 하셨다라는 게
녹취록으로 드러난 상황 아닌가. 그래서 일반적인 1호 당원의 의견 개진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단순한 의견 개진이냐 법적으로 뭔가를 문제되는 행위를 했느냐 그거는 법조인들한테 맡겨놓고 전 법조인이 아니지만 오히려 공천 개입을 하면 죄송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잠깐만요. 부산시장 그것이 정말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근데 이제 여기서 일이죠. 중요한 건 이제 대통령의 구체적인 워딩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선이가 그 대선에 큰 공도 있고 해서 김영선이 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대라고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이 있었고 그 말을 들은 명태균 씨가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잖아요. 네. 근데 그 말에 대해서는 해석하는 분이 명확히 달라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끝났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건데. 예, 김용태 의원님. 공천 개입이라는 표현이 법적인 표현이 굉장히 애매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우리나라 갖고 있는 정치 구조하고 쭉 연결되는 건데 미국 같이 경선 베이스라면 뭐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이 공천이라는 제도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또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최고 권력자하고 과거에도 이런 조언을 듣고 했던 그 과정들까지 공천 개입으로 볼 것이냐 예. 뭐 이러한 문제들까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걸 딱 법적으로 어디까지 딱 재단하고 하는 게 저는 공천 개입 부분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어렵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판단은 사실 이 사건은 불가능해요. 왜냐? 검사가 이미 시효가 지난 6개월이 지난 이 사건 갖고 대통령을 조사하고 윤상현 공관위원장을 조사할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결국 녹취록 드러나는 걸로 국민들이 판단하는 걸로 끝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어제 사과를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뭐 국민들이 볼 때 대통령이 나서는 거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볼 수 있다라는 걸 인식을 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하면 좀 여론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어제 대통령은 뭐 얘기한다고 뭐가 문제냐. 뭐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저는 뭐 이 사안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는 저는 동일한 일이 만약에 수사가 돼서 기소가 된다라고 하면 유죄가 된다고 봅니다. 뭐 대통령의 그 어제 그렇게 했던 태도를 저희가 뭐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이 또 바라보는 눈높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하다 예. 보니까 저 그 태도를 옹호하는 건 아니고 이제 알겠습니다. 공천 개입이라는 그 표현이 법적으로 굉장히 재단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다음 주에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도 있습니다. 7월 15일이죠. 11월 예. 예, 7월 15일인데 이제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냐 이렇게 말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무식한 소리다. 김 씨는 이재명 대표가 요구해서 그 요구를 듣고 위증했다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대단히 성공한 위증이다라면서 1심 재판 생중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국민의힘부터 먼저 해주실까요? 네. 이건 제가 뭐 변호사가 아니어서 물어봤는데 이거는 예. 법리적으로 굉장히 간단하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들이. 결국에는 교사를 이렇게 부탁받은 분이 본인이 인정을 하고 하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자기가 교사를 받았다고 인정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발언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다들 변호사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리고 또 같이 올렸던 그 문구 보니까 시신 없는 살인 이런 표현도 같이 올리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무슨 표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살인을 하셨다라는 말씀인 건지 가령 그렇게 그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글쎄요 이 말 자체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조금 지금 불안해하시는 거 아닌가 여론전에 나서는 거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사건이 정치권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 결국 뭐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 되는 거고요. 예.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 유죄든 무죄든 이 재판까지 이르게 된 수사 과정의 정당성이나 그 김건희 여사의 수사하고의 비교 뭐 이런 걸 보면 또 이재명 대표 개인이나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면 지켜될 거고요. 예. 전 그걸 떠나서 이게 생중계 요구를 자꾸 여당 이제 원내대표하고 당대표가 다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전직 대통령 외에는 한 적이 없었거든요.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을 했는데
원래 규정상은 본인이 동의하지만 않고 그냥 국가에 관련된 이제 공익적인 이유가 있으면 하는 건데 아니, 이재명 대표를 무슨 대통령급으로 전직 대통령급으로 봐주시는 건 좋은데 뉴스 보면 될 일인데 무슨 이거 생중계에서 이거를 보겠다고 이거를 정치인들이 싸우고 있을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시간에 뭐 대통령을 설득하고 민심을 반영시키는데 더 노력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재용 의원님. 저는 우리가 지금 그 제보자 예를 들어 강혜경 씨 같은 분의 제보를 이렇게 신뢰 있게 믿어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면은 이 김 씨라는 분이 얘기했던 내가 위증 당했고 내가 본인 스스로 다시 한번 인정했다는 그 부분도 믿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 실장님은? 일단 저는 이재명 대표가 왜 그걸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아하. 분명히 반응은 뻔하거든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위증을 했다고 이 김진성 씨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바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논리적으로 그렇게 우세한 것 같지도 않고 당시 대화 중에 일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고소 취하 협의 자체가 없었다는 걸 얘기했다고 해서 교사가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 선도 명확치 않고 그러니까 저는 김용태 의원 말대로 약간 불안감을 보이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게. 그래서 그걸 왜 올렸는지 정무적으로는 좀 미스라고 보고 그다음에 저는 김한기 의원님 말대로 생중계는 사실은 지난번 전직 대통령 때는 당시에 아시잖아요. 당시 여당 출신 탄핵소추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당시 재판은 전 국민적인 정파와 상관없는 그런 게 좀 있었고 지금은 정파적으로 너무 나뉘어졌기 때문에 이걸 굳이 한다는 건 이거 정치 공세밖에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내일 이제 그 민주당이 이번 주말에 2차 장외 집회를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 유죄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극단적인 총동원령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김한규 의원님 반론 20초? 네. 뭐 재판 결과하고 관계없는 거고요. 저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인 불만이 있고 이거를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특검을 저희 발의를 계속 하는데 계속 지금 되돌아오고 있잖아요. 특히 어떻게 보면 무익한 일을 한다라고 있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어서 예. 여론을 바꾸는데 저희가 일단 시도를 해보는 거고요. 국민들이 뭐 판단하시겠죠. 저희가 나와도 아무 반응이 없게 되면 예. 저희는 실패하는 건데 저희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추울 것 같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